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11장입니다. LED RGB로 탄생석 반지 만들기.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회로가 나와 있는데요. 회로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제 R이죠. 요게 R, 요게 G, 요게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RGB를 우리가 세 개의 3원색이라고 하는데요. 저 3원색의 LED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색깔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LED, RGB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RGB 세 개의 LED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 LED, RGB가. 그래서 여기가 음극,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디지털 출력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2회로죠, 2회로. 그래서 1kΩ짜리 저항을 쭉 연결을 해서 9번, 10번, 11번 이렇게 디지털 출력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출력으로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을 무한히 많은 가지수의 색깔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에 LED RGB를 연결하고요. 12가지의 탄생석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탄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매핑을 하는 거죠. 1월에 태어났으면 넌 무슨 보석하고 연결이 되니 너의 색깔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상업적 목적이겠죠. 예, 그런 걸 12가지의 탄생석 색상을 1초 동안 순서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초 동안 풀로 1월부터 12월까지가 표시가 되고 다시 라운드 로빈으로 1월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 탄생석 반지를 제작을 할 겁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하고 LED RGB, 그 다음에 1kΩ 레지스터, 레지스터가 3개 필요합니다. 이거 1kΩ이 아니고 250ohm으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225ohm으로 연결했는데요. 1kΩ로 올리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면 이 전압 분담 레지스터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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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LED의 밝기가 약간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kΩ 정도를 부착해도 그렇게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 분담 레지스터는 225ohm이나 1kΩ 정도를 달면 됩니다. 기본을 먼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빛과 색의 삼원색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활용할 거는 이제 빛의 삼원색이에요. 왜냐하면 LED는 빛을 내는 거죠. 이제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감 같은 걸로 종이에 이렇게 칠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은 빛 자체의 색이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색을 눈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떤 그 종이와 같은 표면이 있으면 그 표면으로 입사되는 빛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빛이 사물에 반사되는 색을 얘기하는 거고 빛이라면 그 빛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 자체의 색. 그거에 삼원색이 있고 뭐 요놈에 또 삼원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RGB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그 빛의 삼원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 그린, 녹색, 블루, 초록색 이렇게 되는 거죠. 블루는 이제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기기나 뭐 조명기기 이런 데는 이제 빛의 삼원색이 중요하고요. 종이의 색을 표현할 때, 뭐 미술학도들한테는 이제 이 색의 삼원색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또는 컬러 프린터의 토너, 이런 것 같은 경우, 여러분 컬러 프린터 토너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CMY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그리고 K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토너를 넣게 되어 있어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블랙, 이건 블랙입니다. 검은색.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검은색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 앞에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다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이제 빛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주에 나가면 만약에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은 레드, 빨간색이고요.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는 게 R이 0이고 G도 0이고 B도 0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도 이 0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명도를 얘기해. 명도, 밝은 정도. 그러니까 레드인데 R이 제로다라고 하면은 빨간색 빛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G 이퀄 0이다 그러면 역시 그린, 초록색도 아예 0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도 블루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다 0이면, 그러니까 000이면 그럼 검은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얀색은 뭘까요? 지금 이 하얀색은 여기거든요. 이 하얀색은 RGB 세 가지의 빛이 다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은 명도가 가장 밝은 빛, R이 255, G도 255, B도 255인 거. 가장 밝은 거죠. 이 세 가지의 색깔을 모두 혼합하잖아요. 그러면 하얀색이 돼버립니다. 하얀색. 그죠? 이거 밝은 색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얘기한 명도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색깔이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레드, 여기는 레드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RGB 이렇게 적었을 때 255, 00이죠. 00. 만약에 그린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RGB로 표현했을 때 0, 255,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루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00, 255가 되겠죠. 근데 이 255는 요거는 2의 8승 그러니까 8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숫자를 표현할 때 요것도 8비트, 요것도 8비트, 요것도 8비트가 필요해요. 그럼 총 83, 24, 24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4비트의 색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컬러를. 자, RGB 세 가지의 빛의 명도를 바꾸어 혼합하면 모든 색의 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가 있으면 조색하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조색의 편의를 위한 화이트를 포함해서 RGBW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형광등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하얀색이잖아요. 형광등이 하얀색인 이유는 RGB가 다 포함돼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의 삼원색을 보겠습니다. 종이에 물감이 전혀 칠해지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 하얀색이죠. 화이트. 그죠? 이럴 경우는 C도 제로, M도 제로. 그러니까 C는 청록색이라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C. 그 다음에 옐로우는 요 노란색 얘기하는 거고요. 요 마젠타는 심홍색이라고 해요. 심홍색. 그러니까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파란색이 섞여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심홍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록색은 시안, 심홍색은 마젠타, 그 다음에 황색, 노란색은 옐로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CMY라고 표현, CMY가 색의 삼원색입니다. 그게 다 0이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CMY 값이 점점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0부터 100까지 증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0까지 이렇게 다 증가했다. 이걸 모조리 다 100,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CMY, C도 100, M도 100, Y도 100. 그래서 합치면 이건 이제 검은색이 돼버려요. 검은색은 B가 이 블루랑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BLACK에서 K가 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K가 블랙입니다. 색깔에서는. 요 0부터 100까지의 값은 명도가 아니라 채도라고 부릅니다. 선명도. 채도라고 부릅니다. 채도가 가장 높은 CMY를 모두 합하면 검은색이 된다. 자, 조색의 편의를 위한 K를 포함해서 보통 이제 CMYK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컬러 프린터 토너를 보면 이 네 가지의 색깔을 따로따로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게 이렇게 되어 있죠. 검은색을 왜 넣냐? 만약에 CMY로만 실제로 여러분들 흑백으로 프린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CMYK 그 컬러 프린터 토너를 보면 K가 블랙이 양이 가장 많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K를 따로 넣지 않는다면 CMY로 혼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토너가 해퍼지죠. 그죠? 그래서 K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프린트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제 컬러 코드를 보겠습니다. 사실 컬러 코드는 이게 이제 컬러 코드가 색상표인데요. 컬러 코드는 설명을 한 것과 같아요. 요 RGB 빨간색이다 그럼 255 하얀색을 얘기하게 255 이러면 하얀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255는 1111 그 다음에 또 1111 뭐 이렇게 또 1111 1111 해갖고 1이
총 이제 24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검은색의 컬러, 하얀색의 컬러 코드가 되겠죠. 하얀색. 이런 순서의 3바이트, 왜냐면 이게 1바이트, 1바이트, 8비트니까 3바이트. 길이의 숫자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이제 컬러 코드라고 합니다. 지금 저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이버에 컬러 코드를 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25, 0, 0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55, 00이니까요. 이걸 갖다가 16진수로 표현하면 이게 FF예요. 그러니까 요 4개가 F, 요거 4개 F. 그 다음에 요거 0이니까 이건 00이에요. 이것도 00이고. 그러니까 FF0000이에요. 그럼 FF0000은 완전한 빨간색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요 빨간색은요. 여기 마젠타, 시몽색과 그 다음에 옐로우 요거를 100%, 100에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건 0부터 100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채도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빨간색이 돼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앞서 원형에 이렇게 딱 그 빛을 갖다가 합쳐서 그려놓은 그림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요 마젠타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섞게 되면 그 중간 경계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넣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다 정해져요. 뒤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의 색에 한 바이트를 갖고 하나의 색을 표현하고, 즉 8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56가지의 명도 레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0부터 255까지. 색상마다 가장 명도가 높은 빛을 255로 표현한다. 16진수는 FF. 가장 명도가 낮은 것을 0, 16진수로 00으로 표현한다. 순수한 빨간색은 FF000, 초록색은 00, FF00, 파란색은 0000, FF.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총 2의 24승계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색상의 가지수가.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10억 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억 가지 이상의 어떤 색을 여러분들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우리 주기율표라는 거 있죠.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 주기율표에 100한 몇 가지 원소가 될 거예요. 그 원소를 실제로 막 조합할 수 있다. 실제로 막 조합할 수는 없죠. 그죠? 조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100 몇 가지의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3차원상의 공간상에 있는 어떤 한 점은 3차원의 좌표계로 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X축의 값 얼마, Y축의 값 얼마, Z축의 값 얼마. 그런 식으로 이거는 레드로 얼마, 그린으로 얼마, 블루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특성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 냄새, 뭐 그냥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똥냄새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식욕을 돋구는 그런 냄새, 뭐 고기 냄새, 뭐 그거랑 실제 그 똥냄새랑 그 냄새 구성이 별 차이가 없대요. 약간만 차이가 있대요. 그것도 이제 냄새를 갖다가 만들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냄새도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탄생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의 탄생석은 가넷이네, 가넷. 나 솔직히 이거 하면서 처음 봤어요. 가넷이라는 보석이 있나 봐요. 의미가 진실이고 우정이래요. 2월의 탄생석이 자수정. 이게 성실과 평화. 3월이 아쿠아마린. 4월이 대박이네요. 다이아몬드네. 여기서 제일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 터키석 이런 거는 돈이 안 되겠죠? 12월은 좀 별로네요. 제가 9월생인데 9월은 사파이어. 사파이어면은 중간은 가지 않을까요, 이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성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12가지의 보석을 1월부터 12월에 각각 매핑하고 각 보석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이 그 보석을 지니면 행운이 온다고 여기는 일종의 유행이죠. 유행. 이걸 우리가 이제 탄색석이 아니라 탄생석이죠. 탄생석.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동양에서 널리 쓰이는 탄생석의 색을 컬러 코드에 이렇게 매핑을 해봤습니다. 가넷은
뭐 254에 26에 27이다. 그럼 이 컬러 코드는 뭐 누가 규정을 한 거냐? 아니에요. 내가 규정한 거예요. 제가. 예. 그냥 임의로 채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2가지의 변화 색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정확한 이 색에 대해서는 뭐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그냥 비슷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매핑해 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제 우리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기본 학습하기로서 LED RGB 이게 이제 LED RGB라고 하기도 하고 컬러 LED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컬러 LED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컬러 LED는 모든 색의 LED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색의 LED만 있으면 삼원색의 명도를 조절해서 임의 색을 갖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컬러 LED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R이고요. 요게 G고요. 요게 B죠. 그럼 요 파란색의 LED의 다리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B 플러스 혹은 B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것도 이제 R도 R 플러스가 있고 요거 R 마이너스가 있겠죠, 여기. 근데 여기 G 플러스가 있고 G 마이너스가 있겠죠. 근데 요 마이너스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하나로. 그죠? 그리고 플러스는 각각 따로 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을 하나로 묶어 갖고 하나의 다리만 빠져나오게끔 하면 요렇게 이제 되겠죠. 빨간색, 음극, 파란색, 초록색. 그죠? 음극은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요 빨간색과 음극에다가 이제 뭐 어떤 그 전원 5V의 그 전압 차이를 주게 되면 요 빨간색이 켜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그다음에 파란색과 음극, 초록색과 음극 이렇게 전압 차이를 주면 각각의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명도를 조절을 해갖고 여러 가지 256가지 색을 각각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과 음극 사이에 그냥 5V를 주는 게 아니라 이 PWM 신호를 주겠죠. 그죠? 이게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변화시켜주면 그러면 색깔의 명도, 이 LED의 명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LED RGB의 다리 개수는 총 4개입니다. 4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LED의 밝기를 조절해 보죠.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아날로그 출력핀이 필요한데 아두이노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압의 지속 시간을 조절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디지털 PWM 핀으로 충분히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듀티비라는 게 있어요. 듀티 사이클. 이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요소 여기까지가 PWM의 한 주기폭이에요. 그 주기폭 대비 요 하이의 펄스폭. 왜냐면 하이 구간에서만 에너지가 있으니까. 로우는 0V고 이거는 5V예요. 그러면 0V에서는 이건 에너지가 없어요. 이 구간은. 이 구간만 에너지가 있죠. 이거는 이 구간이 에너지 있고 여기엔 에너지가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결국은 하이 레벨이 전체 펄스폭 중에 얼만큼을 차지하느냐를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하이 신호폭 오버 전체 신호폭. 그러니까 이거는 분수입니다. 이거 분의 이겁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퍼센티지 형태로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듀티비라고 합니다. 듀티비. 이 듀티비를 0부터 255까지로 맞추는 거죠. 255면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이 폭까지 끝까지 다 가는 거고 0이면 아예 신호가 하이 레벨은 전혀 없는 거고. LED RGB의 명도를 컬러 코드에 맞게 256 레벨로 구동을 하려면 PWM 신호 출력의 하이 신호폭을 256단계로 조절하면 된다. 이걸 일로 왔다 갔다 폭을 조절하면 된다. 요걸 하는 함수는 아날로그 라이트죠.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255분의 0부터 255분의 255까지의 256단계로 우리가 이제 그 출력 신호를 조절하게 되면 그러면 PWM 신호 폭이 그거에 맞게 조절되면서 LED RGB의 각각의 이제 명도가 조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ED RGB의 부품을 좀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결합하여 임의의 색상을 생성하는 LED 유형입니다.
임의의 색상이라는 것은 세 개의 색의 명도를 조절해서 어떠한 색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고요. 다리는 순서대로 빨강, 음극, 파랑, 초록. 그래서 여기 R, 그 다음에 G,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다리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회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이제 다리가 나와 있고, 음극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각각 빨간, 초록, 파랑 RGB는 이제 디지털 출력에 연결을 하는데, 반드시 이제 그 PWM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그쪽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1kΩ, 1k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다 1kΩ이에요. 그걸 그대로 요걸 구현한 게 요거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220ohm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1kΩ을 사용을 했죠. 뭐 1kΩ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LED의 색깔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저항을 3개 이렇게 다 달지 말고 여기다 달면 어떠냐, 여기다 하나만 1kΩ짜리.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각 RGB LED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같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요건 회로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안 되시는 분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병렬에서는 그 전압이 병렬에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저항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전압이 일정해져요. 요 전압이. 근데 요 색깔, LED가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전압 전류 곡선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이렇게. IV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VI 곡선, IV 곡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다 일정해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LED,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까지 다시 그릴게요. 다른 색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일정해 버리면 전압이 일정한데 흐르는 전류가 조금씩 다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밝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RGB가. 네.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RGB의 밝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다 각각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신경 끄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좀 회로에 대한, 그리고 다이오드의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의 IV 곡선에 대한 조금 그 개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죠. 자, 실습 코드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설명한 대로고요. R을 9번, G를 10번, 블루를 11번으로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핀 번호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함수를 이용해서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 다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설정 안 해도 상관은 없죠.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아웃풋이기 때문에. 자, 루프 함수를 돌아보겠습니다. 12개의 탄생석의 색상을 1초마다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가 가넷이에요. 가넷은 RGB가 254, 26, 27이에요. 그래서 254, 26, 27 레드에, 그린에, 블루에 각각 출력을 하고 1초를 지연시키면 가넷의 색상이 표현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자수정의 색상도 179, 117, 180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1초 지연시키면 자수정의 색상이 출력이 될 거예요. 아까 4월이 다이아몬드가 이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점점점 표시했어요. 왜냐하면 코드가 똑같고 여기 입력하는 숫자만 달라져. 그걸 12개를 늘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다 제가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12개를 늘어놓고 여기 숫자만 바꿔주면, 그러면은 원하는 색깔이 1초마다 표현이 되고 라운드 로빈의 형태로 다 끝나면 다시로 돌아가서 이제 또 12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코드를 올렸고요. 코드를 올린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 눌러서 업로드를 해갖고 요 색깔이 지금 몇 초에 1초 지났네. 1초 지났으면 이게 아마 제 생각하기에는 요 간에 다니면 자수정이겠네요. 1초 넘어갔으니까 글쎄요. 자수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실습으로 딱 코딩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과제 도전하기 11.2를 해보겠습니다. 11.1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쓸데없이 너무 길어요. 쓸데없이 너무 길어. 그게 매 월에 어떤 그 탄생석을 12개를 다 늘어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습한 회로는 그대로 두고 포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길이를 최대한 줄여볼 겁니다. 포문은 그전에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포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길이를 줄이는지를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2차원 배열. int a 2의 3. 그럼 이건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행 3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0, 1, 2, 3, 4, 5. 그래서 1행, 2행, 1열, 2열, 3열 해갖고 2행, 3열짜리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행별로, 요건 1행, 요거는 2행, 요렇게 이제 괄호를 이용해서 0, 1, 2로 표현하고 3, 4, 5 컴마로 나누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이렇게 괄호 하나 더 쳐주고요. 그러면 A00, 이 배열은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00이 이제 이거죠. 이거 순서대로 한번 제가 이거 지우고 나서 얘기해 볼게요. A00, 요 00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01이겠죠. 요거는 02겠죠. 이거는 10이겠죠. 10. 그죠? 그럼 요건 11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12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 1, 요거 잘못됐죠? 1. 요것도 잘못됐죠? 12가 될 것입니다. 그죠? 네. 이거 나중에 수정할게요. 네. 0, 1입니다. 그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의 숫자가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int i0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컬러를 선언하는데 12개 12행의 3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월마다 탄생석의 색깔이 RGB 3개로 표현되니까 요게 이제 1월의 RGB, 요건 2월의 RGB, 3월의 RGB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12월 RGB. 그래서 2차원 배열에 12개의 색상 및 각 색상의 3가지 값을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자, 셋업 함수로 들어왔습니다. 포문을 돌리는데 핀 모드를 아까 이제 이게 9번, 10번, 11번에 순서대로 이제 그 RGB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포문을 돌려가면서 다 출력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i+9로 되어 있거든요. i+9. 그러니까 처음에 i가 0일 때는 9번을 출력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되겠죠. 이 포문을 돌 때. 그러면 10번. 그 다음에 i가 이제 2가 되면 11번. 그래서 2까지 돌아오면 이제 3이 될 텐데, 여기서 이 i++에 3이 될 텐데 3보다 작으니까 빠져나오죠. 크니까 같으니까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셋업 함수가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세팅을 다 한 거예요. 3개의 핀을 전부 다 출력으로 설정을 한 게 됩니다. 이제 그 출력에다가 저 이 컬러 값을 라운드 로빈으로 이제 출력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문을 돌리는데 포문을 이렇게 i는 0서부터 12까지 돌아서 11까지 돌겠죠. 0부터 11까지. 그리고 배열이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12가지 탄생석의 색깔을 루프를 돌면서 쭉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포문을 제1 0서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색깔이 탄생석이 RGB 3가지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각 3가지에 대해서 돌리는 거죠. 돌리는데 아날로그 라이트를 합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그래서 컬러의 I, 요 I는 요 I죠. 월. 그 다음에 요 J는 RGB죠. RGB. 순서대로 RGB.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요게 1이고 요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러를 이렇게 J+9 요거는 이제 요 RGB에 속해 있는 게 R이면 9번 핀이고 G면은 10번 핀이고 B면은 11번 핀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012를 넣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RGB 색깔이 딱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럼 색깔이 이제 발광을 할 텐데 그거를 1초간 디스플레이를 해야 된다. 1초간. 끝나면 다시 1로 올라가서 그 다음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세팅을 하면서 포문이 다 돌게 되고 이게 다 돌면 루프 자체도 이제 도는 거니까 라운드 로빈으로 계속 반복해서 색깔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서와 완전히 동일한 어떤 실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코드가 상당히 줄었다. 그러니까 포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짧고 압축적으로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회로는 똑같고요. 역시 뭐 여기도 1초인데 1초에 아까 이게 무슨 뭐 가넷이었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색깔 보석이죠. 자수정인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